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명절에 부모님 만나고 오셨죠? 혹시 이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다 귀찮아 모르겠어. 평소에 활발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무기력해지시고 집안일도 귀찮아하시고 모든 게 시들해 보이셨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부모님의 남은 10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치매의 매우 위험한 초기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석 때 일입니다. 70세 박 모 씨 어머니의 경우인데요. 딸인 박 씨가 명절에 친정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명절 음식 준비를 누구보다 즐기시던 어머니였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손수 다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 씨가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엄마, 같이 준비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귀찮아.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죠. 평생 부지런하시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피곤하신 거겠지.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들이 와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용돈도 챙겨주지 않으시고 그냥 방에만 계셨습니다. 뭘 여쭤봐도 모르겠어, 귀찮아, 이런 대답만 하셨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가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5분 뒤에 또 오늘 무슨 요일이야? 그제야 박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죠.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때가 바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추석 때 그 신호를 왜 놓쳤을까? 만약 그때 바로 병원에 모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만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다 귀찮아, 모르겠어라는 말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의학적 용어로 무감동증이라고 합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동기부여, 계획, 실행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도 하기 싫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치매 환자의 70% 이상에서 이 무감동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초기에 말이죠. 기억력 문제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은 괜찮은데 의욕만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둘째, 이것을 우울증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우울해지시는 거겠지. 친구분들도 돌아가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우울하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치매성 무감동증과 일반 우울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울증은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동반됩니다. 반면 치매성 무감동증은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약물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진행 속도도 빨라집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1년만 일찍 왔더라면 이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10년 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단계로 넘어간 후에는 진행을 늦추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귀찮아, 모르겠어라고 하신다면 어떤 증상들을 함께 확인해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 좋아하시던 활동을 안 하십니다. 어머니가 평소 화투 치는 걸 좋아하셨나요? 매주 친구분들 만나서 등산 가시던 분이셨나요? 성당이나 교회,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셨나요? 그런데 갑자기 안 가신다고 하십니까? 친구들이 연락해도 귀찮다고 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뇌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정상적인 노화라면 활동량이 줄어도 좋아하는 것은 계속하십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좋아하던 것조차 흥미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이 느립니다. 엄마, 점심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즉시 대답하시나요? 아니면 한참 있다가 대답하시나요? 그것도 아무거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시나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먹고 싶어. 칼국수 먹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아무거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표정이 없어지셨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손주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손주가 와도 그저 그렇다는 표정이신가요? 예전만큼 반가워하지 않으시나요? 이것도 전두엽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 하시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무표정해지는 것.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십니다. 평소 깔끔하시던 분이 갑자기 옷을 며칠씩 같은 걸 입으신다든지, 머리를 잘 안 감으신다든지, 양치를 안 하신다든지,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위생 관리도 일종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증상이죠. 오늘 무슨 요일이야? 10분 후에 또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까 저녁 뭐 먹었어? 30분 후에 또 아까 저녁 뭐 먹었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이건 단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방금 들은 대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귀찮아 모르겠어라는 말과 함께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지금 즉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만 따라하셔도 부모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록하기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를 기록하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 통화 시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2월 21일 오후 3시 엄마와 통화. 저녁 뭐 먹었냐고 물었더니 기억 안 난다고 하심. 10분 후 또 같은 질문하심. 목소리에 힘이 없으심.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병원 갈 때 의사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패턴인지, 이런 걸 의사가 알아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냥 요즘 좀 이상해요라고 말하는 것과 구체적인 기록을 보여주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끼리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형은 괜찮다고 하는데 동생은 이상하다고 하고, 이럴 때 기록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꼭 기록하세요. 두 번째 단계, 병원 예약입니다. 이번 주 안에 예약하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이러면 안 됩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여기는 무료로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전국 모든 보건소에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해서 치매 검사 예약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둘째, 종합병원 신경과입니다. 여기는 MRI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약할 때 뭘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일주일간의 증상 기록입니다. 둘째, 부모님이 현재 복용하시는 모든 약 리스트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까지 전부 적어가세요. 약들끼리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약은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단계, 검사 전 준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치매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하면 대부분 거부하세요. 나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 검사냐?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뇌검사도 받아야 해요. 나도 같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세요. 치매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그 단어 자체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부모님이 가장 신뢰하시는 사람이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막내딸을 가장 좋아하신다면 막내딸이 모시고 가세요. 큰아들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큰아들이 모시고 가세요. 낯선 병원, 낯선 검사, 이런 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편안한 사람과 함께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일상에서 두뇌 자극입니다. 이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작하세요. 검사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뇌 자극은 예방에도 좋고 치료에도 좋거든요. 어차피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매일 30분 산책,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뇌 건강에 좋거든요. 아침이나 오후에 햇볕 나왔을 때 나가서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주와 전화통화 일주일에 3번, 10분씩만 하세요.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이런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두뇌 자극이 됩니다. 손주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간단한 요리 함께하기,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김치찌개, 계란찜, 된장찌개, 이런 간단한 요리를 함께 만드세요. 재료 준비하고 순서 기억하고 불 조절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두뇌 활동입니다. 그리고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도 좋죠. 옛날 사진 보며 이야기하기, 이것도 효과적입니다. 엄마 젊었을 때 사진, 우리 어렸을 때 사진, 이런 거 꺼내서 함께 보세요. 이때가 언제였지? 여기가 어디였지? 이런 질문하면서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과거 기억은 비교적 오래 남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자신감도 높여주고 두뇌 자극에도 좋습니다. 5번째 단계, 영양관리입니다. 치매 예방과 진행 억제에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영양소를 꼭 챙기세요.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구워 드셔도 좋고 졸여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주 드시는 겁니다.
둘째, 견과류 한 줌입니다. 하루에 호두 5알, 아몬드 10알 정도 드세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아침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이런 색깔 있는 채소를 매일 드세요. 이런 채소에는 엽산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치매 예방에 정말 좋아요.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드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목이 안 마르다고 이러시는데요. 탈수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두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건 최대한 피하세요. 트랜스 지방과 당분이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뇌 건강에 나쁩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에 부담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5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록하기, 병원 예약하기, 검사 전 준비하기, 일상에서 두뇌 자극하기, 영양 관리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부모님의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심하십시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나중에 병원 가봐야지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20년간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1년만 일찍 왔더라면, 6개월만 일찍 왔더라면 이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오셨으면 약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는데, 그때 오셨으면 일상생활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약물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같은 약을 써도 초기에 쓰는 것과 나중에 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도 빨라집니다.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치매 단계에서도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